안녕하세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생각들, 미친 생각들입니다. 어, 제목에 나오는 그 53세 남자, 저 아닙니다. 저 아니고 제가 아는 친한 지인분 이야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 가서 예전에 러시아에 근무할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던 그 지인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 종로 낙원상가 옆에 있는 그 포장마차 이렇게 쫙, 예전에는 거기 탑골공원에 나이 드신 분들이 저녁 때 와서 되게 저렴하게 술 한잔하고 그러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깨끗해지기도 했지만 상업화되면서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상당히 좀 뭐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젊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재밌게 한잔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를 거기서 만나서 한잔 하는데, 어 처음에 만나자마자 자기는 한국을 떠난대요. 그래서 저는 이민 가나 보다 그랬더니, 이민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저기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다. 뭐 많이 하잖아요. 베트남, 뭐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유럽도 많이 가서 한 달 살기 하고. 그 친구가 아직 결혼을 못 했어요. 못 한 건지 안 한 건지. 근데 그래서 저는 한 달 살기 하면서 뭐 신부감 찾으러 다니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고 그냥 이제 한국에서 자기는 좀 사회생활을 다 정리하고 조용히 이제 앞으로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글도 써보고 싶고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도 팔았고, 그 다음에 뭐 차도 팔았고, 갖고 있는 걸 다 현금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투자 이런 거는 왜 나이가 들면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응? 그 현금화해서 도대체 얼만데?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 다 해서 한 15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12억이 현금, 3억은 이제 시골에 무슨 땅이 있대요. 근데 이제 뭐 땅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할 거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놔두겠다. 앞으로 10년, 20년. 그게 이제 땅값이 한 3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세로. 그럼 그 12억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8억은 주식을 사고 2억은 채권, 2억은 정기예금을 한대요. 그래서 또 주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뭐 괜찮은 주식 있냐? 어? 좀 알려달라. 그 친구가 서울대를 나왔거든요. 그게 똑똑해요. 똑똑해서 이 회계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 무슨 자격증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 워낙에 그런 쪽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지금은 주식을 안 산대요. 아니, 그럼 지금 주식을 안 사면 언제 사느냐? 그래서 그 친구가 앞으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한 1년 안에 이 주식 시장이 크게 붕괴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말고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그 투자자들을, 응? 그 사람들도 다 주식시장 붕괴한다고 말한 지 몇 년 됐다. 그 영화 빅쇼트인가? 거기 나왔던 그 사람도 벌써 몇 년째 뭐 폭망한다고 그러고, 주식시장. 그 다음에 그 맨날 그 나비 넥타이 메고 나오는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뭐 세계 3대 투자왕 그 할아버지도 맨날 뭐 주식시장 폭락한다. 뭐 엄청난 거품이 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매일같이 전고점을 뚫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뭐 그래서 그럼 좋다. 근데 그럼 뭐 주식 시장이 이렇게 붕괴했을 때 어떤 주식을 살 거냐, 나한테도 좀 꿀팁을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 요즘 되게 핫하다는 AI라든지 뭐 배터리 관련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되게 안정적인 일반적인 소비재 그런 산업에 속하는 기업 중에서
배당률이 가장 높은 회사에 투자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나라 주식 배당 얼마 주지도 않는데 그거 뭐 하려고 배당을 보고 투자를 하느냐. 주식은 뭐니 뭐니 해도 일단 딱 핫한 거를 사서 가격이 많이 오르면 딱 팔고 빠지는 게 최고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 말이 이번에 주식시장이 붕괴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반등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품이 많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붕괴하면 회복하는데 최소 한 10년은 걸릴 거다. 그 10년 동안 주식시장은 크게 상승하기가 어렵다. 물론 그 친구 생각입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 잘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자기는 생각한 게 장기간 주식을 사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배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주를 사서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도 주식시장이 붕괴했다는 거는 금융시장이 붕괴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러면은 신용경색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신용경색이 오면 결국 금리는 폭등할 거다. 그러면 이제 여러 회사 중에서 그래도 이게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의 그 채권을 지금보다는 이자율이 많이 높아진대요. 그럼 그 채권을 한 2억 원어치 사고 나머지 이제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2억 원은 정기 예금에 넣어놓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2억을 배당, 채권이자 뭐 예금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는 그걸 돈을 받아갖고 뭐 이 나라 저 나라 한 달 살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그래도 안정적이고 안 되면 내가 집에서 살면 되고 어? 월세를 줘도 되고 얼마나 안정적이냐. 부동산 투자 계획 괜찮지 않냐 라고 했더니 그 친구 생각은 우리나라에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처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융시장이 붕괴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함께 서서히 붕괴해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붕괴를 해서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는 나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예전에 어떤 일본 그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가 그 유튜브의 영상에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일본은 이게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30년이 있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왜? 북한이 있고 만약에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붕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굉장히 또 다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폭락이 굉장히 큰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은 그렇지 않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훨씬 더 어렵게 된다. 부동산은 더 폭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주식시장도 폭락한다는 얘기죠. 한 10년 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폭락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이 상태로 그냥 유지되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한번 크게 오르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뭐 폭락하니 많이 하도 많이 떠들지만 약간 좀 조정받고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되다가 다시 크게 한번 상승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부동산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곧 되게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나서 상당히 오랜 기간 횡보하다가 다시 서서히 상승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그 친구 얘기죠. 그 친구가 똑똑하긴 하지만 뭐 세상 모든 일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 분야는. 근데 문득 그냥 그 친구랑 했던 이런저런 얘기가 오늘 생각나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